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대한민국은 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국가로의 대전환이 답이다. 소득 정체의 새로운 원인은 임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를 물가 상승이나 임금 정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핵심 원인은 임금 수준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구조입니다. 한국의 명목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약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산 구조가 소득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가 부유해지는 능력이 멈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시간당 부가가치는 미국 대비 약 60% 수준입니다. 즉, 동일한 1시간 노동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절반 수준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가 낮으면 임금은 고용 감소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임금 정책이 반복될수록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 능력입니다. 선진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는 분배 정책이 아니라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증가 때문입니다. 한국은 근로시간이 길어도 소득 증가가 제한됩니다. 이 차이가 중간국과 선진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생산성의 실제 의미는 일의 양이 아니라 경제적 밀도입니다. 생산성은 추상적인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생산성은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비싼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하루 10시간 일해 10만 원을 만드는 경제와 5시간 일해 30만 원을 만드는 경제의 차이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여유가 있고 중간국은 바쁩니다. 바쁜 사회가 반드시 부유한 사회는 아닙니다. 한국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 대비 이익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습니다. 동일 업종에서도 점포수는 많지만 매출 밀도는 낮습니다. 이는 경쟁 과잉이 아니라 생산성 부족입니다. 공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과 창업이 반복됩니다. 국가 경제도 동일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생산량은 많지만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부가 서비스 산업 비중이 낮아 평균 소득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즉,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국가 경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가 소득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보호와 이동 제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규직 보호는 강하지만 직무 이동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련 축적보다 직장 유지가 우선됩니다. 노동 이동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이동이 적으면 생산성 확산이 느려집니다. 청년 취업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기업은 신입을 교육하기보다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노동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경력 축적 구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경로가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을 옮길수록 임금이 상승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을 옮기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안정 중심 구조가 소득 상승을 제한합니다. 기업 투자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최근 20년간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내 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은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환경 차이입니다. 동일 자본이 해외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규제 승인 기간이 길고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자본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애국심과 무관한 경제 법칙입니다. 따라서 기업 해외 이전을 비난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이제는 한국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고임금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고임금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 감소는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현재의 저성장 고착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중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서비스 산업이 국가 소득을 결정합니다. 제조업은 성장 초기에는 국가를 빠르게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이 소득을 결정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고소득 구조는 금융, 의료, 소프트웨어 콘텐츠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입니다. 대기업, 중간기업, 소기업 국민이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상생하는 길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 경제 산업주거로 혁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동일 노동 투입 대비 창출 가치가 낮습니다. 의료, 교육, 법률, 금융, 콘텐츠 산업의 경쟁 제한이 핵심 원인입니다. 보호 정책이 산업 성장을 막습니다. 서비스 산업 개방은 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이 아니라 소득 증가 정책입니다. 고부가 서비스가 증가하면 평균 임금이 상승합니다. 제조업만으로는 선진국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심 금융이 혁신을 막습니다. 가계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보다 비생산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상당 부분이 담보대출입니다. 이는 위험 분산이 아니라 위험 회피 금융입니다. 혁신 기업은 담보가 없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보 중심 금융에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경제는 정체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논쟁만 반복됩니다. 금리 정책이 효과가 약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생산성 국가로의 전환 전략이 시급합니다. 재정 확대는 성장 정책이 아니라 안정 정책입니다. 성장 정책은 경쟁 촉진 정책입니다. 노동 이동성 확대 서비스 경쟁 개방, 규제 사후 책임 전환, 자본시장 개혁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단일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숙련 축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무 이동이 가능한 노동시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규칙 설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아직 중간국입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생산성 전환 없이 소득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국가 경제 재산업의 구조 전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수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요. 국민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